잠시 인터뷰를 뜨셨습니다. 예. 사장님. 예. 지금 효도 실버 신문은 지금 14년 전부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효 문화 확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고 2007년도 즈음에 효행 장려법이 제정됐죠, 사장님. 예. 예. 그 이후로 효행 장려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효문화진흥원입니다. 효문화진흥원이 지금 이 각 지자체별로 한두 곳이 지금 실시는 되고 있지만 그 부분이 뭔가 중심축이 아직 신설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 효도 실버신문 최정남 사장님의 그 고견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원래는 효도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, 예. 국회에 제출하려고 했습니다. 예. 그런데 효도법이라면 너무 좀 과거적이고 아니 그 좀 강제성이 있는 그런 거라서 그래서는 안 되겠다. 우리가 장려를 하는 의미에서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많은 분 좀 석학들하고 모여서 논의를 해서 그래서 이제 효도법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효행 장려, 효행을 장려한다. 효행 장려 및 그다음에 지원법 이라 해서 국회에 그것이 통과되었습니다. 그런데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됐었죠. 뭐 그때 188명 출석에 찬성 184, 기권이 4표니까 반대는 없었죠. 뭐 굳이 따진다면 기권이 반대라고 할 수 있겠죠. 누구나 공감하는 어떤 부분이니까요. 근데 그 효를 한다고 우리 특히 동방AH국의 우리들 특히 국회의원들이 만약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그러면 그건 원천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. 그렇죠.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? 아버지 공경하지 못하면 어떻게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겠습니까? 맞아요. 그리고 우리가 특히 젊은 사람들 결혼할 때 꼭 보면은 부모한테 효도하라 하는 말이 축사, 주례사에 거의 99%를 차지합니다. 그 말이 안 들어가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. 당연히 그동안에 참 서로 키워주고 했는 신랑 신부도 부모한테는 참 효도를 해야 되죠. 그런데 일반 그런데 이제 그 효도를 해야 된다 하는 거는 우리가 이미지로서는 잘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제 그래서 그 효도도 이제 자꾸 좀 바꿔줘야 되거든요. 효도를 한다 하는 그 의미 자체가 옛날에 그 수직적인 효를 이제는 이렇게 수평적인 효로 바꿔서 서로 이때까지 부모가 뭐 신랑 신부를 이렇게 참 오늘날까지 이렇게 장성하게 성장하도록 해줬으니까 이제는 결혼해서 더 한층 자녀도 또 생길 거 아니냐. 그럼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생각하듯이 또 부모도 마찬가지로 사랑은 내리사랑 올리 효도거든요. 그런 식으로 하면은 가정이 그저 편안하고 또 효자들이 대개 보면 어디 가서나 거의 뭐 모범적인 행동을 하죠. 효자들이 대개 보면은 효자들이 그저 그 가정에도 보면 효자가 좀 못 삽니다. 왜냐하면 양보하다 보니까 효자가 착하고 양보하다 보니까 좀 다른 형제간들한테 좀 밀리죠. 재산적으로 볼 때. 사장님 말씀 요약해 볼 때 뭔가 강압적인 효를 자발적인 효로 또 수동적인 효를 적극적인 행동적 효로 바꾸는 데 있어서는 효행장려법을 통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 교육을 담당한 기관이 효문화진흥원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습니까? 지금 지자체나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그 법률이? 각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 조례를 하게 돼 있다고 법에 효행장려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. 또 지원법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있는데 그것을 아직까지 공무원 지자체들의 공무원들이 아직 그걸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왜냐 할 것 같으면 각 구청 지자체로 보면은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많이 있는데요. 효행 장려에 대해 가지고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거의 부재 중이라고 보면 됩니다. 없습니다. 그래요? 그 업무가 효에 대해서 업무를 거의 오면은 할 수 없이 거기에서 하고 그렇지 그걸 갖다가 자발적으로 그런 부서가 효 무슨 과거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효
담당하는 공무원도 예. 전담하는 공무원도 없는 실정입니다. 예, 그러니까 이것이 앞으로 국가적으로도 우선 보건복지부 또한 뭐그 각 지자체에서도 그 전담하는 적어도 공무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. 당연히 있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예. 앞으로 뭐 그래 있겠죠. 예. 그럼 끝으로 김평일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서 효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보이지 않게 굉장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효 정신이 지금 죽지 않고 지금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예. 우리나라의 그 효 운동 그 단체 또는 효 운동가들에 대해서 이렇게 사장님께서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. 그 우리나라에는 효 단체들이 예. 한 23개 정도 예, 뭐 그지 확산이 많이 돼 있군요. 예, 있는데 예. 근데 이게 사실은 하나로 통합이 돼야 됩니다. 어. 예, 여러 가지로 갈려지게 되면은 예. 막 힘이 분산되지 않습니까? 예, 그래서 내가 지금 가능하면 효도신문사에서는 하나로 예. 단일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. 통합 속에 뭔가 서로 다양성을 추구하시겠다. 그렇죠. 예, 그래서 야지 뭐 중구난방식으로 나도 효한다, 나도 효한다 이러면 이게 서로 말이죠. 소통이 예, 안 될 수가 좀 예, 아주 뭐 정부 소통 참모도 하나일 때 뭔가 더 원활한 당연하죠. 속도를 내겠죠. 예, 그래야 그 일이 제대로 되죠. 그러니까요. 예. 그래서 우리나라 이때까지 뭐 효운동을 해온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. 전에 그 고대 총장 하시던 그 홍일식 박사님. 그분도 효에. 예. 그 다음에 정신문화연구원에 계시던 유승국 박사님. 예. 그 박사님 한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은요. 참 훌륭하신 분이죠. 예. 정말 우리나라 그런 분이 좀 더 오래 사셨어야 되는데 예. 좀 애석합니다. 예. 그 유승국 박사님은 특히 아주 그 효충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한 아주 효를 강론할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시는 아주 열정적인 분입니다. 유교학에 굉장히 정통하신 분으로. 그런 아주 그런 분이 석학입니다. 그 다음에 또 홍일식 박사님은 인문학적인 예. 고려 총장님 하셨던 그렇죠, 분이시죠. 맞죠. 예. 지금 세계효 예. 운동본부 총재 예. 아마 좀 맡고 계심을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또 예. 활동을 계속 해주시니까. 그다음에 성균관에 이제 최근덕 예. 그 관장님. 예. 그 다음에 지금 기독교에서도 지금 효를 하는데 기독교 효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에 무슨 효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요. 그래요? 예, 10계명 중에 제5계명 예.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.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10계명은 유대교 것 아닙니까? 유대교지만은 지금 기독교나 천주교나 전부 다 합해가지고 그게 그 10계명이 그대로 살아있잖아요. 유대교지만 기독교 안에서도 살아있는 거. 당연하죠. 그래요? 제가 정교에 좀 몰라서요. 예, 그거 좀 공부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그다음에 특히 이제 기독교에서 유대교라고 얘기를 잘 말씀하셨습니다. 그런데 유대교와 나중에 그 예수님 기독교와의 이제 신교 유대교와 기독교 이렇게 나눠지잖아요. 예. 근데 기독교가 그 예수님 오시면서부터 이제 신약이 이제 시작했잖아요. 근데 구약에도 보면은 그게 면면이 내려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약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옛날에 모세의 십계명이나 율법을 내가 이걸 없애는 게 있으면 또 한층 보강하러 왔다. 폐하려고 한 게 아니다. 예, 폐하는 것이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. 완성하려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어받는 것은 그렇습니다. 당연한 어떤. 거기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있고요. 또 유교에서도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. 불교에서도 부모 은중경 같은 그렇죠. 그런 많이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다음에 이제 또 한국 효도회를 이끌어가는 백압제 백압제 회장님도 훌륭하시죠. 백압제 회장님도 수십 년 동안 효운동 하셨죠. 많이 하셨죠. 예. 그런 분. 또 경민대에 세우신 홍우준 설립자 되신 분도 효를 이념을 해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
부산에서는 뭐 효 사관학교 뭐 매월 1회를 효의 날 이렇게 정해놓은 뭐 신석산 교장이라든가 그분도 좀 예, 뭐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지금 뭐 보이지 않게 김무현 경민대 교수님도 효 교육에 있어서는 굉장히 열정이 높으신 그분은 분이시죠. 이제 한문적인 한문 선생이신데 예. 한문으로 효를 풀이하는 거 보면 또 오. 상당히 또 일각이 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그래서 뭐 그뿐만 아니라 대전에도 뭔가 효가 굉장히 그렇죠. 대전에도 활동적이죠? 오원균 회장님을 비롯해서 예. 또 뭐 그 황인아 회장님 또 뭐 이렇게 등등 뭐 일일이 다 나열하기가 힘들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. 근데 그분들 중에서도 특히 그 김평일 교장 선생님이 효 운동가로 이렇게 널리 알려진 뭔가 그 사장님 보실 때 김평일 교장 선생님 어떻습니까? 그분은 그 선친인 그 선친님 갑자기 생각이 생방송입니다, 사장님. 그 김평일 회장님 선친께서 예.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원리효도 내리사랑. 박근혜 대통령 후보도 그곳에서 교육을 받으셨던 뭐 적이 있으시다 그랬을 텐데. 거기 효 교육이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죠. 어쨌든 뭐 가난 농문학교가 가나안 농문학교 맞아요. 가난 농문학교 그렇게 지금도 저기 그 가난 농문학교가 몇 군데 있죠. 원주에도 있고 저기 하남에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. 그 전부 하나의 가난 농문학교, 제2가난 농문학교 이렇게 있습니다. 그 정신이 지금까지 계속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설립돼서 이어져 온 것이네요. 박정희 대통령이 거기에서 그 가난 농문학교에서 그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하는 효 정신, 이런 근로 정신 이런 것을 좀 많이 참고를 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. 그러면 끝으로 뭔가 효의 정의, 21세기 효는 바로 이런 것이다. 아까 또 21세기 효의 정의는 HYO다. 서로 사랑과 존경으로서 아름다운 사회를 질서 있는 사회를 가정에 서로 소통되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또 가정이 바로 서야 또 사회가 바로 서고 사회가 바로 서야 국가가 바로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 차원에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전파되어야 될 좀 하나의 정신적인 문화라고 생각합니다. 이상으로 최성남 효 실버신문 사장님과 효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. 우리가 알고 있는 효는 그저 예전에 알고 있던 효와는 많이 달라진 21세기 효는 경제적 또는 사회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교육을 통해서 정신문명을 새롭게 변형시키면서 이 사회 중심축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최성남 사장님 통해서 들었습니다. 또한 더불어서 효도 실버신문도 더욱 그 효 문화 확산에 중추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뭔가 지원이나 또는 효운동 단체들로부터 더 지원이 좀 더 보강이 된다면 더 우리나라의 중심축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죠? 감사합니다.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